예, 안녕하십니까.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죠.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면 이 야당이 후보자에게도 많은 자료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군데 제보를 받게 돼서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전모를 다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. 박범계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뭐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 이런 부분인데요. 박범계가 지금 재산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아주 나쁩니다. 좋지를 않습니다. 박범계가 7살 때 취득한 6,000평이 넘는 토지가 있는데 그걸 박범계가 2012년에 국회의원이 첫 당선이 됐거든요. 그 이후에 8년 동안 그 재산 신고에서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.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. 혹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리 거의 없지만요. 국회의원 3번 당선되면서 이걸 누락시키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실수했다고 치고요. 문제는 이 재산을 박범계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을 지냈습니다. 민정 비서관을 지내려면 재산 신고를 해야 되죠. 그러니까 그때가 2003년인데 그때는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. 이 토지에 대해서. 그런데 그 다음에 2012년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면서 이 재산 신고를 누락시키고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 누락시켜 온 겁니다.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. 박범계가 보좌관을 시켜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실수가 있었다. 아닙니다. 보좌관 핑계들 다 대는데 보좌관들 철저합니다. 재산 신고 부분에서. 이거 당선 취소가 되거든요.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겁니다. 보좌관이 얼마나 철저히 하겠습니까? 핑계 대는 거죠. 더 중요한 건 보좌관들이 그 재산 특히 부분은 재산 신고가 지금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20년 된 겁니다. 다 알고 있어요. 어디까지 챙겨야 되는지를. 그런데 사전에 이미 재산 신고를 한번 한 내역을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다. 이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거예요.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박범계는 또 문제가 되니까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. 죄송하다면서 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대요.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미루는 것,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버릇되었습니다. 물론 이건 있습니다. 사전에 밝혀봐야 또 논란이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으니까 라는 건 있죠.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청문회 때 밝히기도 합니다. 청문회 때 하루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면 야당이 반대해도 지금 대통령이 다 임명하거든요. 그러니까 매 맞는 거 하루 맞고 말자 이겁니다. 다른 의혹까지 막 겹쳐서 이 왜 조국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느냐 하면요. 박범계의 이 지금 재산 의혹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 박범계의 자기관리 이 부분을 한번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. 지금 다른 부분은 이런 게 없는지 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지금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실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. 지금 충북 영동군 박범계의 그 고향 쪽이죠. 6,400평 임야를 1970년도에 박범계 이름으로 됐는데 그걸 지금 2003년도에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는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. 한 번 재산 신고를 한 것은 보좌관이 컴퓨터만 누르기만 하면 다 뜹니다. 그런데 이걸 누락시킬 수가 없죠. 그런데 2012년 국회의원 당선되고부터는 계속 누락을 시킵니다. 박범계의 변명은 보좌관을 통해서 공직자 신고를 해왔는데 실수가 있어서 자기도 놀랐다. 보좌관 통해서 재산 신고 준비하죠. 그런데 꼼꼼히 다 챙깁니다. 요즘은. 재산 신고에 문제가 생기면 배지가 날아가니까요. 꼼꼼하게 다 챙깁니다.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또 선산이어서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. 선산이라서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면 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
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갈 때는 재산 신고를 했나요? 이 지금 앞뒤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죄송하다면서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합니다. 고의성이 짙다. 유상범 의원이 이것은 고의성이 짙다. 누락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다라고 지적을 한 건 설득력이 있습니다. 박범계는 그동안 뭐 다른 야당의 뭐 재산 신고 누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거 당선 무효형이거든요. 뭐 철저하게 엄중하게 밝혀서 잘못을 죄를 물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한 본인이 재산을 이렇게 누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박범계의 부인인 주모 씨가 지난 2018년에 밀양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받습니다. 그런데 2019년 재산 신고 내역에서는 빠졌습니다. 그 다음 2020년 지난해에는 포함을 시킵니다. 박범계는 또 몰랐다고 합니다.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주택 논란도 있습니다. 부인 소유인 대구의 주택 상가를 처분을 합니다. 이게 지금 다주택 논란에 걸리니까 지난해에 친척에게 이 건물을 넘기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의 공시가로 건물을 넘깁니다. 공시가와 비슷한 상황이에요. 7억여 원인데 이거 세금 낮추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박범계는 이 이외에도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행을 한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야당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또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변호사죠. 김소연 변호사와 이 명예훼손 부분을 가지고 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재산 신고 부분을 누락한 부분, 그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부분은요.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않았는지를 떠나서 이건 도덕성에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. 인사청문회에서는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. 재산 신고나 이렇게 여러 건의 재판에 걸려 있고 뭐 그동안 재산 관리를 이렇게 의혹투성이로 한 사람, 재판에 이렇게 여러 건이 걸려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,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. 또 하나는 다른 부분에는 이런 의혹들이 없겠느냐, 자기 관리를 제대로 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박범계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 박범계는 사실은 판사를 하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할 때 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합니다. 그래서 정치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오랫동안 했어요. 그래서 전반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. 1년이 훨씬 넘었죠. 1년 6개월 넘은 조국 그 인사청문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도대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, 지금? 조국 당시에요. 뭐, 펀드로 시작이 됐죠.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입시 의혹이 나왔는데, 지금 뭐 재판 내에서 다 유죄로 인정이,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되고 했는데, 도대체 이 사람은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지 않습니까? 박범계도 그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박범계. 인사청문회에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뭐 좋습니다.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인사청문회 때 그걸 앞두고 박범계에 대해서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. 특히 이 재산 부분은 이건 바로 걸리는 부분이에요. 이거는. 다른 야당이었으면 박범계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. 바로 이거 배치 떼야 된다고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. 근데 자기는 지금 뭐 죄송하니까 소상한 내용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합니다. 조국, 추미애, 박범계,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내로남불, 위선의 대명사가 될지도 모른다.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가급적이면 뭐 박범계가 뭐 검찰 개혁에 검찰들과 의논을 하고 검심을 듣고 뭐 충분히 의논해서 이제는 추미애와 정말 다르게 검찰 개혁을 마무리를 하겠다. 지금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. 박범계가 자기 관리만이라도 공직자로서 제대로 해왔는지 그거 따질 때입니다. 검찰 개혁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. 막 검찰 검심의 마음을 듣느니 법심의 마음을 듣느니 하는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보입니다. 박범계에 대해서 계속 이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